본인이 잘못한 거가 뭔지를 모른다고 하는 그게 문제인 거야. 축구 팬들이나 일반 대중들은 이제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되겠네요. 절대 아니죠. 작년부터 홍명보 감독 대표팀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이게 일반 팬들이 모르는 정말 많은 게 있을 겁니다. 크리스만 감독 위약금 얘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얼마를 위약금 네. 얼마를 물었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협회도 우리 사람들 위약금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정몽규 회장 네. 4선 도전할 걸로 보시나요? 100% 한다고 뭐 지금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고 있어. 그분의 축구협회 회장을 하기에는 역량이 모자란 것 같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찍는 거라서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근무를 했고 또 부산 아이파크에서 홍보 마케팅 실장으로 근무를 했던 최호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5월에 인터뷰를 한번 하고 지금 한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대한축구협회는 그 사이에도 계속 지금 헛발질 네.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결국 이제 대표팀 감독으로는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지금 뭐 선임된 건 선임된 건데 네. 문제는 보면 뭐 절차, 뭐 시스템 이런 네. 게 다 무시된 채 뭔가 좀 일방적으로 선임이 된 네.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네. 그 감독 선임의 과정, 일련의 과정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해가 좀 잘 안 가기는 하는데 일반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처럼 이제 행정했던 사람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또 위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또 뭔가 이렇게 끼워 맞추게 하는 거는 뭐 절차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매번 네. 있었던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이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리더십의 문제다. 결국에는 뭐 이제 협회 실무자들이나 네. 또 위에 이제 그 의사결정을 보좌를 하는 임원들은 결국에는 뭐 리더의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그렇겠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의 100% 이상 이거는 리더의 잘못이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네. 감독 선임에 대한 문제 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와 절차 시스템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과거에 이제 벤투 감독이 파울로 벤투 감독이 네. 선임될 때와는 네. 좀 다른 예. 클린스만 감독 때와 비슷한 형태로 선임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네, 같고 네, 그거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K리그 클럽에서 네. 잘 활동하고 있는 감독을 빼갔다. 네. 이런 문제로 지금 축구 국가대표 운영 규정 제12조 네. 2항에 네. 보면은 이제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네.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네. 이에 응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네, 먼저 그 운영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게 있나요? 원래 그 FIFA에서 만들어 놓은 이 조직 자체가 아주 강력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각 나라별로 축구협회 하나씩밖에 못 두게 되어 있고, 그렇죠. 하여튼 되게 이 상명하복 자체가 엄청 심해요. 심지어는 저희가 예를 들면은 FIFA 대회를 할 때 저도 코디네이터를 한번 해봤었는데 그 FIFA 코디네이터나 FIFA 오피셜들하고 무조건 거기서 까라고 하면 까야 되는. 네. 그럼 하여튼 뭐 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축구 팬들이 잘 아시겠지만 특히 제 나이 때 40대, 50대들 뭐 30, 40대 다 알겠지만 한참 그 아벨란제 전 회장이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블라터 이런 사람들이 그 FIFA를 운영을 할 때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뭐 하여튼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 자기들의 권력을 독재였죠, 뭐, 그 위해서. 당시에 아벨란드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오리진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축구는 대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성이 되게 잘 그 발휘가 돼가지고 의도한 바대로 정말 축구가 다른 여타 스포츠와는 다르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고 지금도 거의 뭐 톱이고 항상.
그런 피파의 그런 예. 규정, 예. 강력한 그런 상명하복의 예.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다 축구협회에도 축구협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를 가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문화는 요런 특히 이런 문화는 네. 이 협회 강력한 것 같아요. 다. 이 규정 자체는 협회와 그 연맹, 예, 예. 한국 프로축구 연맹과의 그런 관계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저희는 네. 규정을 할 때 일단 뭐 제가 있을 때는 타 협회들의 사례를 이렇게 좀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보고 이제 또 우리한테 맞게 커스터마이즈하고 이렇게 네. 하니까 네네. 그런 작업을 하면 또 금방 또 개정할 수는 있죠. 제가 이거를 안 보니까 맞으면 이 내용이 지금 1992년에 네. 되게 되고 됐어요. 네. 총 한 12번의 그렇죠. 네. 개정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조항이 언제 어느 시점 개정 때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 네. 근데 2007년 이전일 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2007년에 이제 당시에 이제 박성화 네. 부산 감독이 네. 23세 대표팀에 이제 선임돼서 중간에 갔고 음. 허정무 감독도 네. 전남에 있다가 네. 대표팀 감독으로 갔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때도 이걸 막지 못했다고 보면은 2007년 그렇죠. 이전에 네, 뭔가 네. 이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이는데 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일본 기자들을 통해서 네, 좀 네.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 네. 너네도 이런 게 있냐? 네네네. 그래서 일본 축구협회 문의를 해봤는데 네. 요즘 그런 걸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아니 있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해도 왜냐하면 보통 그 특히나 이 축구는 아시다시피 네.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금전적인 이 이해관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특히 서유럽의 축구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구단에 뭘 해가지고 구단에 있는 그러니까. 그 감독을 빼온다 이거는 말이 아예 성립할 수가 없는 아니 이게 쉽게 말해서 처사인데. 지금 그죠? 잉글랜드 그 축구협회 FA가 네, 없을 과거에 거예요, 이제 100%. 그 이건. 퍼거슨 감독님 네. 오세요. 당신이 DFA에서 선임됐습니다. 했다. 네. 그러면은 이 규정이라면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난리가 나겠죠. 걔네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할 텐데. 말이 안 되지. 절대 못할 거야. 알겠습니다. 네. 문제가 있는 규정인 것 같아요.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 협회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네.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는. 빼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네. 이 상식적으로라도. 안 되죠, 이건. 크리스만 감독 뭐 위약금 얘기 계속 네, 나왔었잖아요. 네. 얼마를 뭐 위약금 얼마를 물었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면은 협회도 우리 사람들 위약금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마어마할걸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안 돼. 특히 그 서유럽 그 빅5 리그의 그런 그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봤을 땐 축구협회는 이런 거 못할 것 같아. 그쪽에서.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나는 이 네. 안건. 네. 자 정몽규 회장 네. 4선 도전할 걸로 보시나요? 100% 한다고 보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고 있어. 네. 아니 얼마 전에도 깜짝 놀란 게 현대산업개발 그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본사 네. 조약을 했더만. 했죠. 네. 파트너십 그게 뭐, 5월에. 네. 네. 그게 뭐 100%죠. 그리고 지금 의미가. 촬영 전에도 이제 축구협회 크게 관련돼 있는 네. 인물이랑 또 확인을 해보니까 네네. 다 무조건 사선 도전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이. 네. 본인은 무조건 지금 사선 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어. 그리고 하여튼 오늘은 주제는 이겁니다. 이걸 이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100% 리더십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본인이 잘못한 거가 뭔지를 모른다고 하는 그게 문제인 거야. 지금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그러면 아니 근데 보면 그런 이제 단체들 협회 네.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그 종이신문들 네. 아침에 이렇게 해갖고 책상에 올려놓잖아요. 예. 안 보시나 봐요. 아니 요즘 많이 보는데 나도 맨날 우리 모바일로 이렇게 보잖아요. 기사 모바일, 같은 거. 그러니까. 근데 안 볼까? 아, 나 모바일을 이해가 안 안 본다고 가정했을 때 네. 종이신문 책상에 올려져 있죠. 그럼 예. 일면에 막 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스포츠 신문들. 예, 엄청 나오는데. 그 제목이라도 보일 텐데 아니 그걸 모른다는 게.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게 그 한 개의 그 체육 단체장은 네. 지금 전문 과정에 3선을 했잖아요. 네. 3연임 이상을 할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그리고 네. 스포츠공정위원회 예. 거기에 이제 시민을 통과해야 되는 네.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정몽규 회장이 내년 1월에 4선에 도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 시민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그 단체장이 국제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으면 네. 심의 통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네. 게 있기 때문에 네. AFC 집행위원회에 네. 지금 단독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 예. 그건 딱 보면 네. 사선을 위한 포석이다 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금전적으로 뭐 5천만 원 이상인가? 뭐 그런 기여를 하면 또 그것도 뭐 가산이 되고 뭐 한다 이런 것도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문제될 게 없는. 네, 후원까지 했으니까 이제. 네. 그럼 어쨌든 당연히 지금 사선 도전하는 하고 걸로 있어요. 네.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고. 이미 뭐 00년 한 거 아닌가? 그렇죠. 아무튼 자기가 빨리 이번에는 그만두고 나 이제 다른 후임을 찾아야 되니까 좋은 분들이 이제 좀 저 축구협회를 맡아주길 바란다면서 이제 그렇게 스무드하게 테이크오프를 해야죠. 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랑 뭐 협회 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정몽규 회장이 사선을 무조건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자기는 도전을 할 거예요, 100%. 네. 네. 근데 지금 사실 도전을 하면은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근데 워낙 여론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리더십의 문제로 축구협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 네. 그래서 대항마들이 많이 나와서 네. 그 다시 정상화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항마가 현재 네. 좀 있나요? 좀 들으시기로. 조금 한 여러 그룹이 한 네. 두세 그룹 정도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그렇다면 뭐 지금 정몽규 회장처럼 재벌이 있을 수도.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는 이제 현대 쪽 베이스다 보니까 네. 정몽규 회장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실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허승표 회장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예전에 그 축구 선수도 하시고 또 영국에 처음 진출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오실지 아니면은 다른 분 그쪽 라인에서 나오실지 여튼 그 그룹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축구의 기본적인 그 네트워크나 아니면 관심이 있는 그런 쪽 빼고는 네. 다들 잘 나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이 경제계 이쪽을 보니까 다들 각자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영역을 그쵸. 좀 이렇게 존중해주고 거기를 좀 침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현대가가 축구협회를 오래도록 네. 뭐 꽉 잡고 지금까지 네. 이어왔기 때문에 네. 다른 재벌 그룹들이 네. 뭐 조금 침범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렇죠. 게 사실이겠네요. 근데 저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몽준 회장님이 없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리더십은 진짜 지금도 다 존경하고 네. 저기를 하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정상적인 리더십이면 네. 누가 와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비정상적이니까 네. 이거는 무조건 빨리 바꿔야지 축구에 종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또 축구 팬들도 어쨌든 뭐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늘 접하게 되고 네. 스트레스도 받고 다들 그런 거니까 빨리 스트레스를 안 받게 빨리 해줘야죠. 지금 보도권은 소프트 랜딩이나 하드 랜딩 이제 두 개인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항마에서 소프트 랜딩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야 되겠죠. 물러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그 집행부에 이제 저기가 있잖아요. 그 파운데이션이 있다 보니까 그 인프라가 있으니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소프트하게 이제 가는 방법. 그분이 아니라 다른 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역에 있는 축구협회장 분들 중에 한 분이라든지 결국에는 이제 이사회는 다 바뀌니까 네. 그런 거죠. 뒤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일선은 물러나시고 지금 일선에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있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네. 개인적으로는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건 아니라 그냥 그분의 축구협회 회장을 하기에는 역량이 모자란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거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소프트하게 가는 랜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기업들 간에 이제 그런 영역이 있으니까 분명히 또 축구라는 이런 공공재적인 거를 활용을 해서 기업과 이렇게 자기네들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가지고 해보고 싶은 또 축구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으신
또 기업 회장들이나 아니면 뭐 있을 수 있죠. 예, 영향력 있으신 네. 리더나 네. 그런 분들 중에 이제 해서 하는 방법이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하드하게 가겠죠. 완전히 다 다시 예, 완전 바뀌는 그냥 것 같아요. 판이 바뀌어버리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촬영이 시작하기 네. 전에 한 30분 전에 네. 그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네. 협회가 네. 무슨 설명문 같은 거를 올렸어요. 네. 조용히 협회 네. 홈페이지에. 네. 그걸 쭉 보니까 뭐 전력강화위원회가 언제 네. 뭐 몇 명이 소집이 됐고 어떤 그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중간 과정이 쭉 있잖아요. 정혜성 위원장이 뭐 사퇴를 했고 네. 그래서 이임생 기술이사가 그거를 받아서 어떤 전력강화위원 분들이랑 또 논의를 하고 뭐 몇 월 며칠날 또 유럽에 나가서 뭐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것들 과정을 쭉 올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또 선임 과정에 대한 Q&A라고 해서 또 뭔가 정리해서 올렸고. 네. 근데 뭐 보면 다 뭐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들이 많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궁금한 건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네. 왜 사퇴를 했을까? 네. 좋은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전력 강화 위원장으로서 네. 본인이 의도한 방향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이제 그 영역에서는 자기가 이제 그 총대를 메고 하는 이제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진행을 하려는 방향과 안 맞아가지고 이제 중간 사퇴를 하신 게 아닌가 보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축구 팬들이 그다음 여러 커뮤니티에 나온 거 그다음에 박주호 그 당시 전력 강화 위원도 그러고 다른 이제 또 그 축구 쪽에 있는 축구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각종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쭉 종합해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과정 자체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보여주기식의 앞에서는 보여주기식의 과정을 아 이런 과정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거 네, 이미 나와 있고 이 과정은 아까도 했지만 시스템의 그 절차를 맞추기 위한 짜맞추기 위한 이거를 했다라는 거를 맥락을 보면은 모두가 다 파악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다시 대한축구협회 그 PR에서는 자기네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당연히 했죠. 하기는. 근데 이미 결론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만든 거에 짜맞추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아는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모든 미디어, 뭐 방송, 지면 다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를 다 바보로 취급을 하느냐라고 그렇죠. 지금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뭔가 거기에도 네. 이제 정혜성 위원장의 사퇴에도 그렇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네, 있겠죠. 네. 내용들이 있을 네. 거고 네. 축구 팬들이나 일반 대중들은 이제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되겠네요. 아 절대 아니죠. 네. 아니 박주호 위원 나와서 이야기한 거가 다 그거 같아요. 딱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기도 아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자기 경험도 있고 다이렉트 네트워크도 있으니까 정말 좋은 감독들을 정말 순수하게 축구협회나 대표팀이 잘 되는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자기는 그 추천을 하고 그렇게 이제 또 분석하고 해서 자기 활동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심지어는 그 이야기 하고 있는데 발표가 그렇게 나. 그렇죠. 자기가 황당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미팅을 시키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하고 하는 그 과정은 쭉 있지만 뭐 거수를 해가지고 하고 뭐 하고 결국에는 이 결론 내어놓고 이제 절차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유도하는 거죠. 유도하는 그런 거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봐도 뭐 다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닌가. 심지어는 또 우리 또 저기 뭐냐 편의점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홍명보 감독 대표팀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또 올해 초도 그랬고 네, 사실. 계속 있었고 이게 일반 팬들이 모르는 정말 많은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근데 저는 또 이쪽에서 한 발 아직도 이제 걸쳐 있다 보니 맨 처음에 클린스만 감독 저기 할 때도 여러 후보 중에 한 후보를 제가 연결되어 있는 쪽에서 또 추천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도 울산 감독에서 국가대표 가면서 이제 울산은 공석이 되니까 그것도 이제 외국인 감독 뽑는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는 하는데
이미 또 바로 내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국내 감독으로. 네. 그러면서 뭐 오이비락일 수도 있는데, 그죠? 갑자기 그쵸. 김판곤 또 선생님이 또 그만두시고, 감독님 그만두시고, 또 울산의 강력한 후보로 또 예. 사퇴하자마자 바로 기사들이 쫙 뜨던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협회랑은 좀 다르죠, 또. 다르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오너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의사 결정하는 임원이랑 잘 협의해가지고 네.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어요. 그 자기네 나름대로 절차가 있겠죠, 그죠? 네. 그 안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지금 협회가 이제 감독 선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잡음이 지금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까지 받게 네. 되었잖아요. 네. 근데 협회는 처음에는 또 피파를 네. 운운하면서 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는 또 성실히 조사를 하겠다 한번 좀 예. 꼬리를 내린 예.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피파가 개입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 영역은. 이거는 뭐 아니 피파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 이런 협회 운영 이런 거가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영향을 받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압력을 받거나 하면 그건 안 되죠. 피파가 그걸 해요, 말을 해요. 너네는 저기 뭐냐 우리 주관대회 못 나오게 할 거다 하면서. 근데 이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기 그쵸.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개입을 하겠다. 왜냐면 자기는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 100명 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는 생각하는데 나머지 99명이 어. 잘못될 거잖아. 그래서 잘못됐다. 근데 자기네들 자정 못하니까 어느 정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네. 간섭할 수 있는 기관이 공공기관이잖아요. 이거 공적인 그런 네. 힘이 발휘를 하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원래 완전히 완전 작은 정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개인의 자유 네. 이런 거에 엄청 원래 뭐 저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축구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엄청 밑바닥에 깔려 있는 산업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런 공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보조적인 작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해요. 네. 만약에 이제 문체부 조사가 진행되면 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도 징계를 가하거나 뭐 형벌을 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주는 이제 국민체육진흥 네. 기금을 축구협회가 좀 사용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축구협회에서 이제 하는 이런 교육 사업이라든지 선수를 개발을 하고 그 선수들을 개발을 해서 또 연령별 국가대표팀 만들고 그 선수들이 또 뭐 국내외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축구 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프로모션 하는 기관이니까 거기에다가 국민체육기금 특히 이제 스포츠토토에서 그 체육복표로 나오는 그 이익금 중에 일부를 이제 종목 단체에 환원시켜서 네, 다시 이제 프로모션하게 하는 자기 이제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쓰는 거를 이제 돈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가로 귀속됐다가 돈 들어가는 게 세금이잖아요. 그죠? 그 세금 자기네들 받은 걸 여기다가 푸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감사를 하거나 돈 제대로 쓰고 있는 너네가 이걸 관리를 잘 못하면 안 되니 너네의 운영 상태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확인을 해본 결과 네.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고 뭐 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런 기금이나 이런 것들의 규모가 굉장히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줄어들 수도 있겠죠. 왜냐면 관리를 못 하니까 운영을. 근데 그쪽이랑 그다음에 또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고 하는 거는 또 카테고리가 다른 거잖아요. 문제죠. 네.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위 단체에서 전반적인 행정 감사를 하겠다.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합리적으로 하는지 규정에 따라서 아니면 진짜 몇몇 그 리더십에 의해 가지고 정말 여론과 배치가 되거나 그 다음에 또 공익적인 목적에서 좀 이렇게
합리적이 않은 판단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뭐라고 감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발표를 하거나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는 찾아내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었거든요. 마지막인데 이거는 뭐 가볍게 그냥 짚고 네. 넘어갈 건데 협회에 좀 요즘에 골치 아픈 일이 좀 있다고 해요. 뭐 좀 어떻게 뭐 알려진 건 아닌데 뭐 그거를 지금 뭐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네. 뭐 이제 지도자 교육 과정에서 뭔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네. 그거를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이유는 네. 그런 문제, 네.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협회가 처리를 할까? 아, 그것도 사실 윤리적인 것 중에 맞아요. 하나거든요.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뭐 리더십의 문제다. 뭐 조몽 회장이 저렇게 하니까 또 이게 해이해져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미디어가 있을 텐데 근본적인 축구 협회의 그런 해야 되는 루틴한 업무 중에 하나가 자기네 그 멤버 회원이나 아니면 멤버 단체, 회원 단체의 수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이 케이퍼빌리티를 좀 올려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단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꾸준한 노력과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그런 역량이 되게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슈 처리하기 너무 바쁘고 특히 뭐 국가대표팀 감독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결국에는 그거 다 최종 의사결정은 어차피 회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의 판단이 그 정도까지 안 되고 역량이 안 되니까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십몇 년간, 지금 십몇 년 하신 거죠? 그렇죠. 네. 10년 넘었죠. 네. 정말 자기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라고 되묻는 거는 정말 이거는 무책임한 거 같고, 빨리 나와야 돼요. 그냥 뭐 대학마가 됐든 누가 됐든 뭐 어쨌든 소프트 랜딩, 뭐 하드 랜딩 다 필요 없고 빨리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바뀌면은 뭐 안 좋을 것 같아요. 축구.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뭐 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고 뭐 아직 뭐 결론 뭐 저희끼리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네. 뭐 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 오늘 또 인터뷰 한번 마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맨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믹스존 케인 맨날 이런 것만 시켜가지고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뭐 발전적인 거 그런 거 좀 하시죠. 아 네. 좋습니다. 어떻게 제가 뭐 그런 거 전문입니다. 아 또 기획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객실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협회, 대한축구협회의 이런 공정성 또는 뭐 윤리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지금 결과적으로는 대표팀 감독도 선임이 됐고 뭐 이제 앞으로만 봐서는 네. 뭐 당연히 이제 대표팀을 응원을 많이 하고 성원을 많이 보내고 대표팀 감독에게도 좀 힘을 실어줘야 뭐 축구적으로만 봤을 때는 네. 그 이제 대표팀 발전이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모든 과정, 이 선임 절차에 대한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뭔가 굉장히 좀 많이 바뀌어야 네. 앞으로는 이런 뭐 잡음이나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고 우리가 좀 더 행정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협회 아니면 뭐 그런 축구로서 축구 산업이 발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좀 발전적인 거, 좋은 그런 거. 주제를 네, 통해서 그렇게 한번 하시죠. 다시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